자, 나용수 저자의 서울대학교 교수지, 태양을 만드는 사람들. 책 제목이,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통상 인공태양 기술이라고 하는 핵융합 발전을 위한 연구가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오고 있는데, 그 연구의 역사와 현재 상황, 그리고 이것이 이제 꿈의 기술인 점, 왜 이게 꿈의 기술인가, 그리고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 이런 예측,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핵융합 발전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현업에 있는 실제로 이 우리 케이스타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이 핵융합 에너지라고 하는 이 핵융합 발전 기술의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인데, 어, 그 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으신 분이고, 또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이런 강의들을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어떤 분이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추천하는 글을 읽고서 나도 한번 읽어볼까? 궁금한데? 라고 이렇게 들어갔고, 학생들한테 이제 올해 초에 선생님이 AI 기술과 관련된 책으로 올해 시작을 했잖아. 마찬가지로 이 핵융합, 인공태양 기술도 너희의 세대에는 반드시 상용화될 가능성이 엄청 높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아이콘 같은 거니까 어, 너희가 또 함께 연구를 하는 이 과학자가 이 안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교양 수준에서나 아니면 실제로 과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해볼 만한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동기부여도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 표지에 보면 지금 뭐 아- 깨끗하고 클린, 그 다음에 세이프 안전하고, 그지? 언리미티드 무한한 에너지, 뭐로부터 토카막. 이 토카막이라고 하는 게 태양을 담는 그릇이라고 이제 비유하고 있는데 이 토카막 기술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태양을 이렇게 지구 안에 담아둘 수 있을까, 작은 태양을. 그거를 연구하는 연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이 책인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사용해서 자기장으로 플라즈마 상태의 태양을 가두는 그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가 같이 이제 과학자들이 교류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마치 소설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잘 묘사를 해서 써놓은 책이어서 어, 뭐 약간의 과학적 지식들을 중간중간 찾아보면서 좀 읽을 만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정말 어, 그 이럴 때 방학 때 좀 공을 들여서 이렇게 좀 찾아가 보면서 뭐 여기 나오는 케이스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퍼라고 하는 프랑스에 짓고 있는 그 토카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인공태양 기술과 관련해서 수많은 유튜브에 그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들어가서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거구나 선생님이 이 책 읽어볼 만 하겠는데 라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들은 충분히 뭐 쉬운 말로 해설이 돼 있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좀 알게 되고 과학에 대해서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작자 소개 요 페이지는 선생님이 검색을 해봤더니 서울대학교 어, 공과대학에 이제 이력이 있어서 이제 선생님이 따온 거고 음,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하고 독일 미넨공대에서 플라즈마 물리학으로 박사를 하셨네.
그다음에 막스 플랑크 플라즈마 물리연구소, 대단한 연구,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뭐, 지금, 어, 지금 국제 핵융합실험로 이터의 과학기술 자문위원이래. 대단한 전문가네요, 진짜.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뛰어난 이력을 가지고 있는 현업에 있는 이 그 연구자가 핵융합 발전에 대한 책을 이론적으로 소개하는데 대체로 이렇게 소설적인 방식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어, 자신의 어떤 유학의 경험담이라든지 기행의 경험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그때 나오는 어떤 그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음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예술 분야에 있는 것들과 융합해서 글을 쓴 걸 보면 비단 이렇게 공대에 완전히 무슨 수학과학으로 무장한 물리학 박사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이런 재능들을 갖춘 좋은 글을 쓰는 작가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어, 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대단한 과학자가, 공학자가 글도 이렇게 잘 쓰면은 어떡하나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도 굉장히 단지 그냥 딱딱한 책일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중간중간에 어, 이 나영수 교수의 글 쓰는 어떤 방식이라든지 일반 대중한테 이런 과학을 어려운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따라가게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들까라고 하는 진짜 엄청난 고민들이 담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적인 엄정성 같은 것들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한 책이라고 생각해. 이런 책들 뭐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읽은 궤도라고 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책도 한번 읽은 적이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코스모스 같은 혹은 어, 이기정 유전자나 이런 책들도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핵융합과 관련해서 핵융합 발전의 기술과 관련해서 이것보다 대중들한테 잘 소개하고 재미있게 설명하면서도 그 개념들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단지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를 당연히 이 시대의 교양이니까 알아야 된다도 있지만 어, 이 글 쓰는 방식이나 이 어떤 대중한테 자신이 알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과학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터로서 자신의 지식을 대중적으로 잘 소개하는 능력도 이렇게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이 책은 진짜 꼭 한번 우리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는 책들을 구해서 꼭 다 읽기를 바랍니다. 밑에는 그 선생님이 그냥 유튜브에 서울대학교 나용수 교수라고 치면 실제로 대학 강의들이나 연구소에서 강의하신 것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 물론 선생님은 몇 개 이렇게 눌러봤는데, 그게 무슨 얘기 하는지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고. 너무 어려운 개념들이어서. 그런데, 혹시 과학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고 이 책 다 읽고 나서, 야, 나 이거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생겼는데, 그러면 한번 실제 강의실에서는 어떻게 강의하시는지 한번 봐야지라고, 이렇게 눌러보면, 어,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서울대 가서 저런 것도 연구해야겠다라든지 뭐 이런 동기부여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자료들이 꽤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 그래서 어,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한번 나영수 교수 혹은 나영수 인공태양 뭐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찾아보면 실제로 강의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 책을 소개하면서 야, 이걸 어떻게 강의를 준비하면 좋을까? 사실 좀 막막했거든. 선생님도 사실은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교양으로 조금 알고 있는 정도 수준인데 너희랑 별로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인데 그런데 이 책을 읽는데 그래도 좀 한 단계는 넘어서서 핵융합 발전이 뭐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는 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 책을 읽는 배경식 정도를 선생님이 이해한 방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 핵융합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지금 태양이 그 한스 베테라고 하는 과학자가 태양이 왜 빛나나 지금 태양은 어, 수소라고 하는 여기 그 태양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고 질량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주의 가장 흔한 원소인 수소가 이 질량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생긴 중력으로 이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고온 고압이 걸려서 수소 아까 좀 전에 문예준이가 얘기한 것처럼 수소 4개가 합쳐져 가지고 헬륨으로 이렇게 융합되는 이 핵융합이 일어나는데 어, 이 수소 4개의 질량하고 만들어진 헬륨의 질량 중에 원래 이 수소 4개의 질량이 더 크다는 거야. 그럼 핵융합을 하면서 질량이 결손되는 거지. 질량이 사라지는 거거든. 이게 이 얘긴데, 어, 융합 후에 질량이 매우 미세하게 줄어드는데 그 사라진 질량이 엄청난 에너지로 변한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E는 mc제곱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이 C의 제곱인데 광속의 제곱만큼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광속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에 제곱을 하는 그러면 엄청난 큰 숫자잖아.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 이 질량의 결손이 아까 그 질량이 수소 원자 4개가 합쳐져 가지고 헬륨 원자가 만들어질 때 생기는 질량의 결손이 있다고 했잖아. 질량이 차이가 생긴다고 했잖아. 그 질량 차이를 이 m에다 곱하면 곱하는 값이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제곱이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태양계에 살고 있는데 이 태양계에 뭐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지금 태양이 현재 나이가 49억 년 정도 되고 앞으로도 한 50억 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텐데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우리 태양뿐만 아니라 하늘에 빛나는 그 수많은 별들이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우주의 가장 흔한 수소라고 하는 가장 간단한 원자
네 개가 합쳐져서 이 헬륨이라고 하는 두 번째로 그 간단한 우리 헬륨 풍선 그 있잖아. 그 목소리 바뀌고 하는 그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 질량 결손을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그 바뀐 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 에너지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거든. 태양이 왜 에너지를 낼 수 있나? 별들은 왜 빛나는가? 우주에서. 근데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를 지구 안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핵을 어, 이 중수소라고 하는 바닷물에 엄청 많은 중수소를 이렇게 잘 뭉쳐서 얘네가 헬륨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러면 태양 같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는 이 공식에 의해서는 너무 간단하란 말이야.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지구에서 할 수 있지? 지구에서 태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이 원리가 이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고, 지금 좀 전에 얘기한 핵융합 발전, 이것을 바탕으로 인공태양을 만들고, 인공태양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무한한, 그리고 깨끗한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한마디로 이 나라마다 혹은, 우리나라의 태양 하나를 이렇게 갖고서 이 태양에서 나오는 그 만들어진 인공태양을 바탕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에너지 등급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술이라는 거지, 이게. 그리고 그 기술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과학자들의 연구가 성공한다면 이게 아마 뭐 이터를 2030 몇 년, 38년에 가동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10년 후 정도면 이게 상용화되지 않을까라고 빠르면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전 세계의 과학자들, 공학자들이 거의 임박해 있는 꿈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어, 지금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태양을 어떻게 그릇 안에 잘 담을 것인가를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막 도전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의 K스타 토카막 같은 경우에는 48초를 1억 도의 온도를 48초 정도를 유지해서 이게 아마 세계의 3위 정도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데 어, 그 시간이 아마 지금 48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300초 정도까지를 1억 도 이상을 이렇게 잘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아마 상용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지금 현재까지 어려운데 이거를 AI를 이용해서 이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게 최근에 선생님 검색한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AI 기술이 꿈의 기술인데 그 꿈의 기술이 인간에게 또 다른 꿈의 기술인 인공태양, 이 핵융합 발전 기술에 이렇게 뭔가 새로운 해법을 제공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치 공상과학의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일부 좀 받고 있어, 선생님. 간단히 얘기해서 태양은 수소라고 하는 가장 가벼운 원소 네개가 합쳐져가지고 헬륨이 될 때 발생하는 그 질량의 차이,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것의 광속의 제곱을 곱하는 만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지구 안에서 구현한다면 마치 이 태양계를 비치고 있는 저 태양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작게 가동시킬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어, 현재도 뭐 우리나라도 핵 이제 분열을 바탕으로 한 이건 핵융합이 아니고 우라늄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원소가 분열해서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원소로 바뀔 때 이것도 마찬가지 질량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질량 결손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핵 분열 에너지지 이건 융합이 아니라 핵을 쪼개는 거지. 그러니까 핵 쪼개는 것을 연쇄적으로 막 발생시키면 우리 오펜하이머의 뭐 그 원자폭탄 같은 거고 이 원자폭탄 같은 것들을 발생하지 않게 감속해서 천천히 이렇게 이 분열하게 만들어가지고 발전하는데 전기를 만드는데 쓰는 게 지금 우리 원자력 발전이잖아.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이 우리가 알다시피 후쿠시마라든지 체르노빌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 그 발전 방식이고 그리고 핵 폐기물이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어쨌든 원자력 발전을 하면서 나오는 그 폐기물들을 어디다 파묻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사능에 이제 영향이 있어서 뭐 땅에다 파묻는다든지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는데 우리 처리할 수 있는 이 땅이 없는 상태잖아. 그래서 핵 융합이라고 하면 핵 분열과 반대 방향의 이 에너지를 써서 인공태양을 우리가 하나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음, 이제 태양하고 지구에서의 핵융합이 사실은 태양도 핵융합을 하고 지구도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지구에서 수소라고 하는 가벼운 원소를 융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얻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태양은 중력이 어마어마해서 어, 저절로 사실은 이 핵융합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다시 수소가 결합해서 핵융합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태양은 어마어마한 크기잖아. 이 태양계 전체 질량의 90%를 훨씬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지구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질량이 있으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이런 핵융합 에너지가 지구에서는 억지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 지구 안에서 태양을 이렇게 만든다면 이 태양을 어떻게 가둘 것인가? 태양은 지가 알아서 갇히는데 이렇게 질량이 크니까 무게중심 이 중심으로 붙잡혀가지고 이 에너지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지구에서는 만들어진 이 핵융합의 이 인공 태양을 어떻게 가둬놓을 것인가? 그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토카막이라고 하는 어, 도너츠 모양의 이 그 장치를 이용해서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이 고온의 에너지를 가두겠다는 거지. 근데 왜 꿈의 에너지냐면 우리가 지금 중수소라고 하는 그 수소의 동위원소를 사용해서 어, 이 핵융합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다 보면은 이 왜 중소소를 경수소가 아니라 중수소를 쓰는지 이런 것들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소는 어디 있냐면 바닷물에 있어.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어떻게 보면 해안 국가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핵 융합 발전이 된다면 삼면의 바다에서 어디든 이 바닷물만 끌어당겨 놨으면 우리 여기 좀만 나가면은 뭐 안면도니 태안 앞바다니 남당항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을 이용해서 그 핵융합의 중소소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효율은 욕조 하나 분량의 바닷물 그리고 배터리 한 개 노트북 정도 리튬이면 한 사람이 평생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론적으로 아직은 실제로 작동해 본 적은 없어.
그리고 친환경적이다. 아까 크린이라고 했잖아. 이산화탄소를 거의 100%는 아니겠지. 거의 배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핵 분열에 의해서 생기는 방사성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후쿠시마나 저기 체르노빌 같은 그런 화재에 의한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다. 진짜 꿈의 에너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이게 가능하다면 어마어마한 전기 에너지를 거의 무한에 가깝게 무료로 깨끗하게 이산화탄소 문제, 지구온난화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SF 영화 속에 나오는 새로운 인류가 될 수도 있는 기술이지. 이게 현재 전 세계가 같이 협력하기도 하고 각 나라들이 경쟁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한 60년 정도 이 책에서 다루는 이 소련 시대부터 어, 미국 소련이 막 그 경쟁하던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어, 같이 발전해 온 거지 서로 경쟁하면서 이 책에서 이제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플라즈마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이 고체, 액체, 기체가 이거를 상태라고 하잖아. 그래서 고체가 액체되는 것을 뭐 액화라고 하고 뭐 액체가 기체되는 걸 뭐 기화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 상변화라고 하잖아. 이런 상변화의 네 번째 상태가 이 플라즈마라는 상태인데 어,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원자핵 주변에는 음의 전기를 띠는 전자가 이렇게 주변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원자핵 안에 양성자하고 어, 중성자 이런 것이 있어서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같이 있어서 전기적으로는 중성인 상태로 원자핵이 통상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체에 엄청난 열을 가하면 원자핵하고 전자가 분리가 돼가지고 돌아다닌대.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플라즈마를 볼 수 있는 것은 번개라든지 오로라라든지 아니면 네온 사인, 형광등 이런 상태들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그리고 플라즈마가 자연 속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인데 지금 이렇게 태양풍의 이제 사진을 지금 이 책에 있는 것들을 찍었는 이 선생님이 그 가져왔는데 지금 이렇게 태양이 폭발할 때 이렇게 플라즈마 상태의 에너지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슉 날아가지고 우리까지 도달해서 이게 지구 자기장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것이 오로라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 우주로 이렇게 폭발해서 나가고 있는데 플라즈마의 형태로. 그런데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공태양 기술은 이 플라즈마 상태의 그 1억 도가 넘는 플라즈마 상태의 인공태양을 어떻게 어마어마한 온도의 이 태양을 플라즈마 상태의 태양을 어떻게 가둬둘 것인가. 이걸 잘 가둬놔야 이것으로부터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잖아.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 장치가 토카막이라고 하는 어, 장치라는 거예요. 플라즈마의 상태가 전기를 띤 입자가 섞여 있어서 전기가 매우 잘 통하는데 그래서 자기장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플라즈마의 인공태양을 이렇게 어떻게 잡아둘 것인가. 소멸하지 않게 지금 가능한 게 48초 정도가 우리나라 가능하다는 거고
300초까지 늘리면 이게 사교화돼서 꿈의 기술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뭐 이런 거죠. 어, 그래서 태양은 거대한 플라즈마 덩어리고, 음, 우리가 이제 K스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토카막의 이름인데,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기록, 이게 현재는 아마 중국이나 프랑스가 더 앞선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선생님 찾아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1위 하던 시절도 있고, 우리의 방식이 작년에 이 토카막을 다시 통스텐을 이용해서 토카막 내부를 또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마 우리가 뭐 머지않아서 훨씬 더 좋은 그 성과들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음, 1학도가 넘는 인공태양 플라즈마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이 당연히 없겠지. 그래서 강한 자기장 그릇을, 이 도넛 모양의 그릇을 만드는데 이름이 토카막이다. 토카막이 도넛 모양의 그 자기장 그릇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플라즈마가 토카막 벽에 닿지 않게 공중에 띄워서 가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하면은 날뛰는 야생마를 보이지 않는 밧줄, 자기장이라고 하는 전기 그 이렇게 그 자기력,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붙잡아 두고 벽에 닿지 않게. 왜 벽에 닿으면은 벽으로 에너지가 다 흡수돼가지고 벽이 그 망가지면서 에너지가 사라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에너지가 유지된 상태로 이 공중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묶어놔야 되거든, 플라즈마 상태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가둘 것인가.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떤 비유를 하냐면 어, 이 소설처럼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 두 소련의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 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할까 같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비유를 하는데 호수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는 호수를 갖다 놓으면 호수가 막 날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날뛰는 호수의 방향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날뛰는 호수를 안정적으로 공중에다가 유지할까? 거의 이런 비유를 하는 거거든. 이 플라즈마를 가둔다는 것이. 이 책에 140페이지에 있나? 음, 선생님이 이 책의 훌륭한 점이 이런 건데, 이거 굉장히 사실은 그 재미있는 방식으로 효과적이면서도 정확한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방식이 이 책의 아주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제 번개가 준 선물이라고 해서 1905년이니까 뭐 일제강점기도 전이네요. 그지? 구한말이네. 호주의 실험실에서 제임스 폴락이라는 교수가 이 피레침, 번개에 맞아가지고 쭈그러진 피레침을 보다가 구리로 만든 피레침은 속이 빈 원통 모양으로 굴뚝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안쪽으로 찌그러졌대. 이게 왜? 라고 하면 이걸 통해서 금속으로 된 피레침 벼락 맞으면 피레침을 타고 전류가 흐르고 전류는 피레침을 감싸는 고리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우리 전기력하고 자기력이 사실은 같은 것이어서 전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전자가 이렇게 흐르는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있는 곳에 전기가 발생하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커라든지 혹은 뭐 모터, 발전기, 모터 같은 것들을 보면
전기를 통해서 자기력을 이렇게 그 발생시켜서 운동하는 물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이제 모터 같은 거잖아. 스피커는. 왜 그러냐면 전기하고 자기는 같은 힘의 두 가지의 양상인데 어, 지금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그 도식들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가 보면 이렇게 지금 도선이 있으면 아까 피레층 같은 거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힘은 지금 이 F, B, I 어,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선생님도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힘하고 우리 FBI 손들어 뭐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힘하고 자기장하고 전류는 각각의 즉각인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피레침을 보면 전기가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힘은 이것의 수직인 방향으로 안쪽으로 조여지는 힘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 조여지는 힘을 바탕으로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플라즈마를 가두겠다는 거예요. 이 조임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이 피레침을 통해서 실증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아 자기장 전기가 흐르면 그 전기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은 이런 방식으로 흐르고 이 원통이 안쪽으로 조여지는 힘 때문에 이 피레침이 이렇게 안쪽으로 쪼그라들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안에다가 플라즈마를 가두겠다는 거지. 인공태양 이런 방식으로. 이것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선생님 능력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타의 모습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으면은 더 좋을 텐데 사람은 아마 요만한 사이즈일 거야. 어마어마한 크기고요. 이게 토카막인데 어, 내부는 이렇게 생긴 거지. 지금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여기서 이렇게 발생하는 이 플라즈마를 자기장, 이 바깥쪽에 일종의 전자석들인데 여기에 이 전자석들을 미세하게 조정해서 날뛰는 이 야생마 같은 플라즈마를 자기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밧줄로 벽에 닿지 않게 공중에 띄워서 붙잡고 있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케이스타 기록은 48초를 유지했고 이거를 이제 300초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이제 상용화해서 이 꿈의 기술이 실현되는 것.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전 세계가 같이 연구하고 뭐 우리는 지금 좀 전에 여기를 이제 텅스텐으로 작년에 교체를 했다는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국제 그, 그 세계 프랑스에 있는 이터하고 같은 방식이래. 아무튼 자 그래서 어, 국제협력 세계 7개국이 이터라고 하는 국제 핵 융합 실험로를 프랑스에 건설을 했는데 이 최종적으로 프랑스하고 일본이 서로 우리나라에 짓겠다라고 이렇게 경쟁하다가 우리는 이제 일본 편을 들었지. 왜 그러냐면 일본이 아무래도 가깝고 연구하고 하는데 더 용이하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프랑스로 해서 지금 이게 이 사진 전의 사진들은 이 허허 벌판이 있는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건설
크레인이 막 올라가는 사진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2025년 사진으로 보이는데 이제 거의 이제 그 외형을 갖추고 있지. 내부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토카막이 이렇게 있고 음, 토카막은 이타의 핵심 구조물로 초고온 플라즈마를 자기장으로 가두는 도론 모양 장치다. 음,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 한국 등 7개국이 공동 투자해서 건설 중인 세계 최대 핵융합 실험 설비. 여기서 바로 무슨 그 발전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한 300초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 전 세계 같이 돈을 내 가지고 프랑스에서 함께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 세계에서 각 나라들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조립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연구의 성과들은 각각의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케이스타에 또 적용해보고 사막의 단면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여기 인도도 보이고 어, 중국도 보이고 하네요. 그지? 우리나라도 굉장히 핵심 부품들을 우리가 담당해서 만들어서 보내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어, 이 책에 소개가 돼 있고 뒤쪽에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한국 전쟁 직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맹땅에서 그 어떤 사진 같은 거 뒤쪽에 나와 있는 사진들 보면 정말 눈물이 나는 사진들도 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최초의 토카막 만든다고 서울대 뒷뜰에서 이 과학자들과 학생들이 용접해가지고 무슨 어, 그, 그 고물 용접해가지고 만드는 토카막을 만들기도 한다든지 이런 거 보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전 세계가 합심해서 하나의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최첨단 기술과 공학과 어떤 그 자본, 돈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서 어, 만들고 있다. 이 과학의 어떤 본질에 가까운 모습이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그래서 지금 이게 토카막이 이터 같은 토카막 혹은 우리나라 케이스타 같은 토카막이 이 초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기술이 만들어진다고 치면 그때 이제 그 이 에너지를 통해서 연료는 공급하고 연료는 이제 그 뭐 중수소나 삼중수소 같은 거지. 그래서 이 토카막이지. 그렇게 발생한 열을 증기를 발생시키는 모터를 돌리게 하는 터빈을 돌려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발전하고 같은 방식이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실험 중인 거고 이게 완성이 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작동을 하는 거지. 그다음에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 중수, 삼중수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경수소는 어, 이 원자 핵은 양성자라고 하는 것하고 이 중성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성자가 하나 있는 것, 양성자 하나만 있는 게 경수소고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있는 게 중수소고 무겁다라고 해서 이게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무게가 거의 비슷한데 중성자가 약간 더 무거워.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만 있는 수소도 있고 이 양성자가 한 개 혹은 양성자가 삼중수소라고 하는데 중성자가 양성자 한 개, 중성자가 두 개인 얘네들을 이제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배울 텐데
어, 이 어떤 그 이 원자의 화학적 성격이나 성질은 이 원자 핵 안에 양성자가 결정을 해서 지금 경수선이, 중수선이, 삼중수선이 이런 것들이 다 양성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수소야, 다. 그런데 그 경수소, 중수소, 삼중수소가 각각의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왜 그러냐면 중성자의 개수는 다르거든. 그래서 얘네들 동위 원소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수소를 가지고 지금 헬륨을 융합하는 그 장치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 어, 중수소의 토카막 안에서 온도가 막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핵융합이 되면서 중성자가 나오는데 그 튀어나온 중성자들을 바깥쪽에 리튬과 충돌시키면 이때 삼중수소가 만들어진대. 그래서 이 삼중수소와 또 중수소가 결합하면 더 효율적인 이 핵융합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어, 이런 원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핵융합 발전의 기조다. 그래서 개요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데 필요한 개념들은 어, 인공태양 에너지,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거다. 음, 핵 분열하고 핵융합, 핵 분열은 우리 원자폭탄을 만들거나 원자력 발전을 하는 거지. 무거운 원자핵을 쪼개는 게 핵 분열이고 문제는 반석 팽이물이라든지 아니면 폭발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핵융합은 우리가 꿈의 기술이라고 하고 있는 이 기술은 가벼운 원자핵, 뭐 수소를 헬륨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원료는 무한하고 안정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못 풀고 있는 수수께끼는 뭐다?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담고 있는 그릇을 토카막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장 그릇, 이 토카막 기술이 지금 개발 중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토카막을 러시아의 과학자들, 구소련의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스파이도 보내고 혹은 뭐 누구는 간첩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 안에서 전 세계의 기술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핵융합 발전의 기술의 수준까지 올라온 거고 지금도 뭐 중국이라든지 뭐 각국은 자체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이런 토카막들을 연구 토카막들을 갖고 있지만 프랑스에 있는 이터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프랑스 땅에 모여가지고 지금 함께 세계 최고의 토카막을 함께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것들을 바탕으로 또 각국의 기술로 만들고 이렇게 또 경쟁하고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인류가 어, 우리 시대 혹은 너희 시대에는 반드시 이 꿈의 기술을 완성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잖아. 에너지 부족 아니면 에너지를 만드느라고 생기는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여기 투자하고 협력하고 있는 거죠. 과학자의 삶은 어, 진짜 시행착오의 연속인데 이 책에도 보면 계속해서 실패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실패 끝에 새로운 모형, 실패 끝에 이런 모형. 톡하게 안쪽으로 D자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원형으로 만든다든지 이 나라는 D로 만들고 이 나라는 원형으로 만들고 뭐 서로 베끼고 경쟁해 가면서 그래서 혼자 하는 천재의 놀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협력과 끈기로 만들어진 예술이다라고 하면서
어,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 책을 다룰 텐데, 어, 아마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요 정도의 배경 지식이면 충분히 이 책을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책이 중간 부분은 특히 이 토카막의 기술적인 발전을 이제 연구자들이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과정은 마치 소설의 내용처럼 이렇게 바꿔가지고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소설책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아, 과학소설이네라고 생각하고, 읽어도 되니까 그렇게 읽고, 뒤쪽에 이제 우리나라의 케이스타라든지 우리나라가 현재 이 핵융합 기술에 이렇게 세계의 선도에 서 있게 된 여러 뛰어난 연구자들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파트도 굉장히 흥미있고, 그리고 뒤쪽에 이 나영수 교수가 얘기하는 미래상, 앞으로는 이러이런 것들이 지금 난관에 있지만 이것이 극복이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볼 수 있는 책이니까, 물론 좀 어렵고 어려우면 중간 부분을 조금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을 찾아가면서 약간 스킵해 가면서 읽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면 기술이니까 해서 끝까지 잘 읽어오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 태양을 만드는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그 책을 읽을 거고, 그 다음에는 한컷 한국사 이 책도 미리미리 구해서 읽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한국사 관련된 책이고, 그 다음은 노벨문학상을 탄 할미 베헬의 소설. 이거는 가벼운 소설이니까 어, 이것도 미리미리 그냥 사. 그래서 어, 책을 읽고 있기 바랍니다. 자, 다들 뭐 이제 명절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명절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각각의 수업들을 선생님이 휴강을 하고 주말에 보강을 잡아놨는데, 자신의 보강 일정들 선생님이 단톡방에 개별적으로 방마다 좀 올려놓을 테니까 잘 참고해서 수업 빠지지 않고 보충 헷갈리지 않고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 해피 뉴 이어. 마칩시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세영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그래. 안녕히 계세요. 어이?